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리학원 두 번째 시간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운동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은 보통 P라고 나타내죠. 영어로는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죠. 운동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뉴턴의 책에 의하면 컨텐티 오브 모션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운동의 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량이라 그러고, 정의는 질량 곱하기 V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V가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벡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는 M 곱하기 V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로 나타내고, 얘는 P2 P1, 그러니까 나중에 변화된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고 MV2 MV1이 되겠네요. 그래서 MV2 V1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 우리가 충격량을 배우는데,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일단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보존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역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첫 번째 조건이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돌이라든지 폭발이든지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물체들이 있는데, 이 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운동량이 변화하는 걸 나타내는데, 이 운동량 변화량이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충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폭발해서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나눠진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1인 물체가 V1인 속도로 가고 있고, M2인 물체가 V2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충돌을 한 후 이제 반대쪽으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얘는 M1 V1 프라임, 얘는 M2 V2 프라임이 될 텐데, 이 충돌하는 동안에 서로 힘을 미치겠죠. 그게 F1, 2, 이 반대쪽으로 F2, 1의 힘을 서로 미치겠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F1, 2 플러스 F2, 1은 0이 되겠죠. F1, 2와 F2, 1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개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F1, 2는 F1, 2에 의해서 M2가 영향을 받고 F2, 1에 대해서 M1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의 합은 MA V1 플러스 M1 V1 플러스 M2 V2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운동량은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이 되겠죠.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성립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가속도가 F12에 의해서 2가 가속이 되고 F21에 대해서 1이 가속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M1 V1 A1 플러스 M2 A2는 0이 되겠죠. 이게 A1과 M1과 M2가 가속되는 거고, 이 가속되는 힘을 더해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M1에다가 델타 T분의 A1은 V1 프라임 마이너스 V1이 될 거고, M2분의 델타 T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이 되겠죠. 이걸 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이제 델타 T를 나눠주고 정리를 해주면 위에서 있는 식 M1 V1 플러스 M2 V2는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나중에 이제 같이 쓸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을 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충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충돌의 종류를 좀 보면, 일단 처음으로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M1 V1으로 움직이고 있고 M2 V2로 움직이고 있는 게 충돌하는데, 그러면 V1이 V2보다 커야지 충돌을 하겠죠. 그러면 M1 V1 프라임 M2 V2 프라임이 될 텐데, 이때는 V2 프라임이 V1 프라임보다는 더 크겠죠. 두 개가 같으면 붙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충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방향이든 다른 방향이든 이제 두 번째 또 충돌이 많이 보이는 거는 얘네들이 붙어 가지고 M1, M2가 V 프라임으로 움직이는 거, 한 몸체가 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반대쪽에서 와가지고 충돌해가지고 얘가 M1, M2가 붙어서 어느 방향으로 V 프라임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운동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겪는 게, 이제 두 물체가 붙어 있다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얘가 M1, M2가 V가 0이었다가 얘가 폭발하면서 M1, V1, M2, V2로 움직이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충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모두 다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양은 충격량이 나오죠. 충격량은 임펄스라고 얘기를 해서 주로 I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I는 F에다가 델타 T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을 하는데, 어떤 물체에 힘이 델타 T 시간 동안 작용했을 때, 이때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을 F 델타 T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보통 이제 그래프로 많이 나오는데, T와 F의 그래프에서 F가 일정할 때는 뭐 이렇게 되겠죠. 요게 면적이 I가 되고, 그 다음에 T와 F의 그래프에서 임의의 그래프가 있으면, 하여튼 요걸 적분해주면 얘가 충격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로 정의를 해준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알고 싶은, 실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이제 이걸 위해서죠.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죠. 충돌이 있은 후에 운동량이 바뀌게 되죠. 이때 이런 충돌에서 미치는 충격량과 운동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충격량은 I는 F 곱하기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F는 델타 T분의
F를 다시 써주면 MA 곱하기 델타 T네요. 근데 M에다가 델타 T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죠. 여기다 델타 T를 곱해주니까 얘 없애주면 M 곱하기 델타 V니까 M에다가 델타 V는 V2 마이너스 V1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P2 마이너스 P1이 되니까 얘는 델타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게 됩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F 델타 T만큼의 충격량을 주면 그것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가 된다. 그래서 충격량을 준 만큼 운동량이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F를 델타 T만큼을 가해주면 얘의 속도가 바뀌더라.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충격량과 힘과 시간의 관계인데, 충격량은 F 델타 T니까 힘에 비례하고 델타 T에 비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충돌 문제에서 만약에 충격력이라는 걸 잘 정의를 알아야겠죠. 충격력은 충격이 있을 때 미치는 힘이죠. 근데 우리가 충격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멀리서 돌이 날아오는데 이 돌이 질량이 m이고 속도 v로 날아오는 애가 여기서 있는 애를 충돌을 한다 그러면 얘가 멈출 때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v가 되고 얘가 i가 되고 얘가 f 델타 t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맞는 힘을 줄이려면 i는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속도가 v에서 0이 될 때까지니까 i는 똑같은데 이 힘을 줄이려면 우리가 맞는 힘을 줄이려면 델타 t를 키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델타 t를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t를 늘려주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많이 보았던 것 같이 자동차 같은 거 충돌할 때 에어백이 터지면 안에 에어가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빵 부딪혔을 때 충격하는 시간을 늘려줘서 힘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범퍼 같은 것도 보면 충격량은 똑같은데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줘 가지고 충격력을 감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이 나거나 그럴 때 밑에 에어매트를 까놓고 사람들이 뛰어내리죠. 그런 것도 이제 충격력을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고, 야구할 때 포수가 공을 잡을 때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잡으면 델타 T를 늘려줘서 이런 경우에도 충격력을 줄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운동량과 이번 장에서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와 그리고 충격량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우리가 힘이 있는데 힘을 충격량이라는 거는 적분을 써서 나타내는, 우리는 이제 힘이 일정할 때를 나타냈었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힘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을 쓰면 충격량이란 거는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준 게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m에다가 a에다가 dt가 되고, 얘는 m dt분의 dv 곱하기 dt가 되니까 다시 써주면 m은 상수고 dv가 되죠. dv니까 m에다가 v2 마이너스 v1이 되죠. 그래서 mv2 마이너스 mv1이니까 델타 p가 된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이제 이번 장은 아마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속도가 m1이 물체가 속도
V1으로 오는데 여기 M2가 V2가 0으로 정지했을 때 얘가 충돌해서 만약 M1, M2가 붙어서 V의 속도로 움직였다 그러면 뭐 이때 이제 V를 구하라 그러면 M1 V1 플러스 M2 곱하기 0은 M1 플러스 M2 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0이 되고 V는 M1 플러스 M2분의 M1 V1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한 문제 같은 것도 풀 수 있고, 이때 이제 충격량을 M1과 M2가 부딪혔을 때 충격량을 M1이 받은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 I1이라 그러면 I1은 델타 P1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P1은 1에 대해서 M1에 대해서 운동량이 변화되니까 M1이 속도가 V가 됐죠. 여기서 처음에 운동량이 M1 V1이었죠. 그래서 얘를 빼주면 M1 플러스 M2분의 M1 V1의 제곱 V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M1 V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V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M1 플러스 M2분의 M1의 제곱 마이너스 M1의 제곱 마이너스 M1 M2 V1이니까 M1 플러스 M2분의 마이너스 M1 M2 V1. 그래서 I1은 충격량이 이만큼이 된다. I2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가지고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